바이솜입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면 생필품을 파는 마켓들에서부터 공항, 호텔, 공공기관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보고 또 봐도 볼수록 신기하고 참 뿌듯함을 주는 그런 수출품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일 것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일반적인 다른 상품 수출과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완성차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라는 제품만이 아닌 철강, 화학, 전자, 유리 등 광범위한 다른 산업 분야들과도 연계된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며 자동차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는 제품이라는 큰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완성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30개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자체적인 브랜드를 소유한 국가는 더 적으며 다시 또 그 중에서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극소수의 국가만이 누리는 자부심이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어떤 나라에 가도 그곳의 거리에 널린 게 그 나라의 국산차인 곳은 따져보면 몇 안 된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195개국, 아니 이를 넘어 준국가적 단위나 해외 영토에까지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가진 국가 경제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그 맹위를 더욱 떨치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실은 바로 기업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일 것인데요. 미국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은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와 기아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기존까지 긍정적 전망이라고 해석되는 BBB 플러스 등급이었는데 안정적인 전망이 보장된다는 의미를 가진 A- 등급으로 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글로벌 모빌리티 부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 초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의 상향 조정에 이은 것인데요. 현대와 기아는 2024년 기준 모든 빅3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등급을 상향 조정받은 유일한 자동차 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향평가의 이유로 S&P 글로벌은 현대와 기아의 강력한 수익성과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균형 잡히고 전략적인 초점에 주목했으며 특히 두 회사의 차량들이 많은 상을 수상하고 강력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주목했는데요. 또한 현대와 기아는 더욱 어려워져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속에서도 많은 수익과 현금 창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브랜드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대와 기아는 빅3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한 유명 자동차 칼럼니스트는 2024 부산 국제 모터쇼에 참가했다가 미국 차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전문가이자 미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 회원이며 미국 자동차 정비 및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단체인 ASE의 인증을 받은 기술자로서 저널리스트 겸 작가이기도 한 로렌 픽스는 미국의 보수적 매체로 평가되는 더 블레이즈를 통해 자신의 한국 방문기를 남겼는데요. 먼저 그녀는 부산은 자신이 가본 도시 중 가장 깨끗한 도시라는 극찬으로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거리에는 쓰레기통도 없는데 담배꽁초나 껌 포장지 하나 땅에 없었다면서 사람들은 땅에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보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산의 깨끗함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신이 부산을 방문한 목적인 2024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느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모터쇼에서 현대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보진 못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난 20년간의 발전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1986년 현대 엑셀이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당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현대의 첫 번째 차는 큰 인기를 끌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 문제가 나타났고 그래서 현대의 다른 모델들까지 나쁜 평판을 받았던 뼈아픈 기억도 있었다면서 1998년에 이르러 현대는 디자인과 품질 마케팅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여 해외에서 받았던 나쁜 평판을 바꾸기로 결정했었다는 지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현대가 직접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자동차 공장을 열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는 기아 역시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설립
설립했다는 그녀는 기아의 경우 2025년쯤 조립 라인에서 500만 번째 자동차를 생산할 것 같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한 현대와 기아라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작년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몽고메리 공장에서 전기 SUV인 GV70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제네시스 모델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가진 유연성에 탄복했는데요. 그녀는 기아의 전기 SUV인 EV9이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혹시라도 전기차 시장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정말 간단했다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하면 만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은 전기차를 의무화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조치와 상관없이 여전히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대차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하면 전기차를, 하이브리드 차를 원하면 하이브리드 차를, 가솔린 차를 원하면 가솔린 차를 만드는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레고처럼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대의 아이디어라는 것에 놀랐다는 그녀였습니다. 차체는 같지만 구동계는 다르게 만들 수 있도록 대응할 준비를 한다는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에 그녀는 정말 스마트한 아이디어라고 감탄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제네시스 브랜드는 렉서스나 메르세데스 벤츠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그마라는 새로운 라인업으로 BMW의 M 시리즈와 아우디의 RS와 같은 고성능 시장까지 공략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하여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의 디자인 책임자였던 루크 동커볼케와 포르쉐에서의 커리어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일명 서스펜션의 마스터라 불리는 최고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BMW의 고성능 버전 라인업인 M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베테랑인 알버트 비어만까지 전 세계적 인류 인재들을 채용한 현대차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녀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방문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 울산을 방문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았다는 그녀는 불행히도 카메라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정확하게 자동차들이 배에 실리는 멋진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이는 마치 하나의 큰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고 감탄했습니다. 현대차는 단 6시간 만에 12층 높이 총 1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배에 실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최첨단 혁신을 추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들과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그녀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시대를 바꾼 인물을 통하여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이끌었던 미국이지만 그녀는 현 시점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경쟁력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한국 자동차의 비상을 동시에 조명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는데요. 그녀의 한국 방문기 영상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리포트야. 현대차가 수소연료 전지와 다양한 EV 제품을 추구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다. 난 미국에 처음 수입되었던 현대차를 기억해.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 수소차에 대한 확신은 없다. 결국 전기차와 동일한 문제, 즉 인프라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멋지다. 새로운 기아 트럭이 흥미롭다. 기아와 현대가 BMW 최고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독일 소세지를 곁들인 김치는 꽤 맛있지. 이 조합으로 그들은 홈런을 쳤어.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보면 페라리 같은 슈퍼카나 롤스로이스 같은 초럭셔리 자동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디자인에서나 성능면에서나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은 가격도 꿀리지 않는다는 것이긴 하지만서도 제네시스 모델들과 전기차들은 정말 그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데요. 스페인의 자동차 매체 액투알리다드 모토는 최근 출시된 기아 K8을 보고 바이에른의 명차들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단은 요즘 잘 안 팔려 큰 위기에 처한 세그먼트이고 요즘 고객들이 더 이상 세단을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세단에 투자하는 브랜드들은 이를 매우 신중히 관리해야 하지만 바로 이 세단이 주는 매우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라도 세단을 출시하는 것이 여전히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아의 K8이 독일의 명차들과 경쟁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미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아니기에 기아와 같은 브랜드들이 K8과 같은 모델로 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기사는 BMW 5 시리즈의 스타일을 따르면서도 훨씬 더 독창적이고 매력적 디자인을 가진 세단이 바로 K8이며 특히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더 놀랍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육질의 외모를 가짐과 동시에 우아하고 뚜렷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특징이며 놀라운 성능까지 겸비한 K8이라는 기사였는데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한국 자동차를 비교하는 매체들 중에는 이탈리아 자동차 매체 데라파테도 있었습니다. 매우 럭셔리한 한국 세단이 매니아들을 매혹시켰다는 이 매체는 한국 세단들은 BMW의 품질이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자동차 산업하면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더 큰 성과를 노리는 이들이 있는데 그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면서 한국은 현재 선두주자이며 한국에는 글로벌 브랜드들인 현대와 기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기아에 대해서 이 매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소형 자동차 분야에서 피아트의 주요 경쟁사로 여겨졌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세련되고 미학적 측면이 뛰어난 소형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가격 경쟁력까지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기아는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기사는 기아의 SUV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델이 된 것은 물론 기아는 BMW를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세단을 만들어 그 지평을 더욱 넓히고자 하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또한 스페인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피스타는 기아가 세계적 리더가 될 7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다는 기획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기아가 만들어가는 혁신적 모빌리티 라인업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물론 현대적인 설계와 모터,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들 뿐만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힌 기아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전망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세계 최정상 그룹에 포함되는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을 전 세계 어느 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정말 뿌듯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